안녕하세요, 키언입니다. 여러분, 루마니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드라큘라가 떠올라요. 드라큘라. 십자가 해가지고 물리치고 마늘을 무서워하는 그 드라큘라. 왜 드라큘라가 엉뚱하게 생뚱맞게 마늘을 싫어할까요? 사실 드라큘라의 모델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에요. 광개토 대왕?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아틸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틸라. 이 사람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에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편을 보시면은 광개토 대왕의 이름은 담덕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중국의 기록을 보시면 안이라고 썼어요. 안. 광개토 대왕 비석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국강산 광개토 경평안호 태왕. 국강산은 무덤지역, 광개토 경평은 땅을 크게 넓히고 경계를 정하여 평정하였다. 이런 뜻이고요. 안은 이름, 호태왕은 고구려 왕 중에 가장 큰 태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다 이런 소리겠죠? 그러니까 담덕보다는 안, 이걸 광개토 대왕의 이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개토 경평, 이건 순우리말로 사방을 비치는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해, 달, 단, 땅, 라, 평정, 라. 그래서 아틸라가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광개토 대왕이 아틸라라는 거 오케이, 이해하겠어. 근데 왜 아틸라가 드라큘라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 광개토 대왕님이 왕위에 있을 때 막 청소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주변국을 싹 정리를 하고 막 싹 쓸어버렸잖아요.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와 초원 그리고 중국까지 싹 쓸어버렸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는 거라. 그래서 장수왕한테 왕위를 딱 물려주고, 야, 나는 해가 뜨는 동방에서 숨을 거두는 것보다는 해가 지는 서방에서 숨을 거두고 싶다. 그리고 서방의 최고의 제국이라는 로마 제국이랑 맞짱을 한번 떠보고 싶다 라는 포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충분히 로마 제국을 때려 부술 수 있다 라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해서 최고의 정예 부대를 끌고 서방으로 진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에게 있어서 서방의 진출은 가벼운 여행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광개토 대왕을 따르는 그 기마병들도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세계를 제패한 광개토 대왕 밑에서 같이 말을 달리면서 이렇게 세계를 정복을 하는 건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룰루랄라 하면서 빠르게 정복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이 광개토 대왕은 이미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완전 이제 열제로 칭송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초원에서 모든 제후들이 나도 따를래 하면서 추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적할 자가 없었다. 자, 그대로 쫙 프리패스한 거죠.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다. 이 무적 강군으로 게르만족을 서쪽으로 싹 밀어버렸어요. 야, 저리가.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북쪽까지 이주를 했습니다. 이미 이때 고구려가 유럽에서 유명했어요. 무쿠리라는 이름으로. 로마 황제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아씨, 어떡하지? 얘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이 명성이 너무 자자하다 보니까 대적할 생각을 못한 거죠, 얘가. 그래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 이거 먹고 떨어져, 제발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이렇게 하면서 조공을 바쳤어요. 이때도 광개토 대왕은 아틸라라는 명칭을 쓰면서 명성을 떨쳤어요. 조공을 바치면 뭐합니까? 이 광개토 대왕은 널리 청소를 하러 이제 서로마 지역까지 간 건데, 한번 맞짱을 뜨러 간 건데 그냥 조공을 받고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가서 동로마군 그 연합군을 싹 쓸어버리고 로마로 가는 수많은 성들을 다 빠르게 점령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로마가 정말 안타까운 게 도로가 잘 닦여 있었어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잘 닦인 도로를 이용해서 한 번에 그냥 고속도로로 달리는 것 같이 빠르게 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 로마 교황의 항복을 받아냈다. 근데 우리의 아틸라, 광개토 대왕님이 너무 쿨해가지고 항복만 받고 오케이, 조공 잘 받쳐 하고 쿨하게 떠나십니다. 유럽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아틸라의 모습을 딱 보시면 머리에 촛불 장식을 달고 있는 게 인상적인데, 이게 바로 고구려 4세기, 5세기 고구려 계마무사의 투구에 달았던 촛불 장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아틸라가 왜 드라큘라의 모델이 되었을까? 유럽인들의 증오심, 공포심,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문명화된 로마 제국을 무릎을 꿇리게 했어요. 이 유럽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죠. 그리고 전쟁 중에 많은 피를 봤잖아요. 이 아틸라 대왕이 지나간 자리엔 다 핏자국이다.
다 썰린 거죠. 댕강댕강. 그러니까 이 공포심, 증오심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이 아틸라 대왕이 드라큘라 백작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유럽인들은 왜 마늘을 극혐할까? 그리고 이 드라큘라 백작은 왜 마늘을 무서워할까? 이 아틸라, 우리 고려 한민족들 마늘을 너무 잘 먹죠. 그냥 싫은 거야 이제. 마늘만 보면 걔네 생각이 나는 거지. 아틸라는 이렇게 유럽 전역에 이름을 떨쳤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은 정말 허무합니다. 아틸라는 힐리코라고 하는 게르만 제후의 딸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첫날 밤, 그러니까 결혼식 다음 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아틸라가 사망하고 나서 첫째 아들이 부족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훈 제국은 여러 부족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분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틸라가 정복했던 모든 영토들을 4명의 아들이 쪼개어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나눠먹기를 한 거지. 장남은 트란실베니아랑 루마니아를 영토로 가졌고, 둘째는 남독일 지역이랑 오스트리아를 영토로 받았어요. 그리고 셋째는 오늘날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그 지역을 본토로 받았고요. 넷째는 헝가리 지역을 받았어요. 이게 헝가리를 본토로 하고 있었는데 이 유목민족은 막내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를 막내가 갖게 된 거죠. 근데 내가 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맨날 이렇게 삼천포로로 세요 제가. 아무튼 나는 루마니아 하면은 드라큘라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드라큘라 하면은 또 아틸라가 생각이 나. 왜냐면 모델이기 때문에. 왜 이 아틸라, 이 광개토 대왕이 드라큘라의 모델인가? 이 유럽인들의 공포의 대상이자 증오의 대상. 예를 들어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거기도 아틸라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지옥편 제12곡에 보시면 아직도 지옥에서 막 고통을 받고 있어 아틸라가. 사람을 너무 죽여서. 그 정도로 단테 신곡에 나올 정도로 증오의 대상이다 유럽인들에게. 그러니까 요새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그래서 동양인을 비하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들이 DNA에 숨겨져 있는 공포심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왜냐면 아시아인인 광개토 대왕 아틸라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러니까 유럽의 심장을 유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자존심을 막 밟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DNA에 이게 각인이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를 그런 두려움에 우리를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차별을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기 합리화. 근데 있잖아요. 역사는 돌고 돕니다. 다시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틸라,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때처럼 세계를 제패했으면 좋겠습니다.